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델타 변이의 빠른 확산으로 코로나19 4차 유행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데요. 2학기 학사 일정을 시작한 교육 현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학부모님들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는데요. 진순희 참교육 학부모회 충남 지부장 그리고 조윤숙 어린이책 시민연대 서산 지회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우리 지부장님 자녀분이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에 쌍둥이가 다니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학교 1학년에 올해 저희 아들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명. 네, 셋입니다. 네. 그리고 지회장님은 어떻게? 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아들아이와 초등학교 6학년 딸아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지금 코로나19가 1년 반 넘게 이어져 오면서 다들 힘들지만 또 가장 혼란을 겪고 있는 곳이 교육 현장이다. 이런 말들이 좀 많은데 우리 학부모 입장에서 어떤가요? 일단 학부모 입장에서 가장 힘들었던 거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원격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격 수업이 갑작스럽게 그 감염 상황이 이렇게 퍼진 상황에서 대응책도 없이 아이들이 원격 수업에 이제 컴퓨터를 이제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전부 이제 학부모, 보호자의 몫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장 힘들었었고, 그 다음에 하지만 이제 이거보다 더 했던 것들은 이제 아이들에게 뭐 안전이라든지 건강, 생활 지도, 이런 교육, 학습 환경에 대한 모든 것들을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보호자의 부재, 즉 이제 돌봄 문제가 저는 가장 큰 힘든 점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뭐 직장 생활도 하고 계신가요? 지금은 잠깐,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상황일 할 수 없습니다. 그죠? 네. 우리 지회장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원격 수업이 급작스럽게 시작된 것도 참 어려운 일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돌봄 문제도 아주 힘들었는데 특히 이제 점심 급식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그 직장을 다니는 엄마들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 점심 문제를 해결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다라고 해요. 그래서 2학기 때는 이제 희망하는 학생에 한해서 급식을 먹을 수 있게 해주기는 하셨지만 어쨌든 처음에 그 원격 수업이 시작할 때 처음이긴 했지만 돌봄 문제에 대해서도 좀 세심한 고려라든가 배려가 좀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게 아쉬움으로 많이 남습니다. 그래요. 근데 사실 우리 학부모님들도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웠지만 또 가장 혼란스러운 게 또 아이들이잖아요. 학교를 가야 하는데 가야 하는 시기에 가지 않고 있었던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놀지도 못하고 뭐 교실에서 같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을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은 좀 어떻게 느끼던가요, 지부장님? 사실 처음에는 얼른 등교해서 선생님도 만나고 싶고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서 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들 했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는 아이들이 전부 다 초등학생이었기 때문에 노는 게 일단 우선이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은 오히려 학교에서보다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해서 줌을 이용했었을 때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잡담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등교 수업을 한다고 해도 체육 활동이나 뭐 이런 것들을 아예 전면할 수도 없고 가벼운 대화조차도 이제 삼가하라는 선생님의 이제 지도 편달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또 그 말은 굉장히 또 잘 듣거든요. 그리고 수업 시간도 단축되고 있고 쉬는 시간도 굉장히 짧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학사 일정을 아이들이 소화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자유로운 곳은 학교보다는 가정에서의 어떤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이 되었을 때 그때가 더 아이들은 더 적응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의외예요. 정말로요. 그럼 지회장님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아이들이 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지금? 원격 수업이 2년째잖아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이제 소규모 학교라 전면 등교를 하고 있어서 좀 덜한 문제인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등교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5학년 때 친구들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고 그리고 가더라도 마스크를 이제 쓰고 수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담임 선생님조차도 아이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너무 어렵고
거의 선생님도 아이들 얼굴을 본 게 몇 달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학사 지동 일정이라든가 아니면 네. 이제 5학년 정도 되면 이제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가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수학여행 일정 자체가 취소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친구들과 이렇게 어디 단체 여행을 갔을 때 느끼는 그 소소한 즐거움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서 아이가 좀 서운해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이들이 뭐 서운하고 사실 표정이 좀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네. 어때요? 실제로 반응들이 좀. 원격 수업 처음에는 이제 그 새로운 기기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네. 학교를 안 가는 그런 것도 처음이다 보니까 네. 처음에는 좀 즐거워하기도 했었어요. 네네. 그랬는데 이게 한두 달 넘어가니까 학교를 가고 싶어 하고 좀 집에만 있는 상황을 좀 답답해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큰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3이었는데 중3은 6월부터 이제 우선순위로 등교를 하기는 했었지만 네네. 어쨌든 마스크를 쓰고 학교에서 좀 통제가 되는 상황이 많다 보니까 네. 아이 나름대로 이제 그 아이뿐만 아니라 학년 전체가 좀 집단 우울증 비슷하게 이렇게 약하게 좀 겪어가는 것을 이제 진로 문제, 진학 문제와도 연관이 되니까 네. 아이들이 좀 힘들어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렇네요. 사실 당연했던 우리 그 학교 생활이 지금 굉장히 소중할 것 같아요. 아이들이 네. 새삼 소중해졌을 것 같은데 지금 8월 말 2학기 학사 일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현재 이제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는 전면 등교 중인 거죠? 네,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중학교랑 고등학교도 다 다를 것 같은데 지부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학교로 이제 분류가 되었기 때문에 네. 지금 전면 등교가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혹시라도 4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된다고 하더라도 네. 소규모 학교는 전면 등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 이 상황이 특별히 확진자가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오지 않는 한 등교는 뭐 계속 이 상황을 지속할 것 같고요. 네. 바로 어제 교육부에서 발표하기를 뭐 2학기에는 전면 등교 뭐 확대를 하겠다는 그런 기사를 또 이렇게 또 내보냈었더라고요. 네. 그런데 2학기 학사 운영 방안에서 등교 확대 지침을 반영한다는 그런 내용을 계약 이전에 조금 미리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을 뿐이지 전면 등교는 저는 일단은 그래도 찬성입니다. 찬성하시는 입장이시고 우리 회장님 같은 경우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전면 등교는 찬성인데요. 이제 올해 6학년인 아이는 소규모 학교라 매일매일 등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고 학교를 가더라도 매일매일 학교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일상적인 학교 생활을 해서 좀 즐겁다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도 아이가 지난해보다는 훨씬 밝아졌다라는 그런 표정이라든가 이런 행동이 밝아졌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면 등교에는 찬성이고요. 큰아이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있는데 지난 1학기 때까지만 해도 이 3단계 뭐 거리두기 했을 때는 2주간 학교에 오고 다시 또 2주는 집에 와서 원격 수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제 이 거리라든가 그리고 이제 나올 때마다 아이들의 그 학습 분위기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2주를 집에서 그 수업을 하고 다시 또 2주를 학교에 가서 수업을 하면 분위기를 잡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감염의 위험도 좀 컸었고요. 기숙사에 저희는 들어갈 때마다 코로나 검사를 하고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전면 등교를 차라리 그냥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학부모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2주씩 이렇게 불안정하게 수업을 계속 진행하는 건 너무 위험하다. 오히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전면 등교는 찬성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감염의 우려도 이렇게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4차 유행이 사실은 그 전에 뭐 1차, 2차, 3차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좀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들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도 그렇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 교육 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일단은 학교에서의 감염 정도는 솔직히 좀 낮다고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6월부터 꾸준히 학생 확진자가 지금 이렇게 발생하고 있고 방학 동안에는 그래도 약간 조금 느슨하게 이제 가정에서의 생활을 하니까 그래도 그냥 어느 정도 저희가 가정에서 이렇게 아이들의 어떤 건강을 조금 그래도 챙길 수 있다고 했었는데 그런데 개학을 앞두고 갑자기 저희 우리 지역 서산에서도 대형마트에서 이제 직원의 어떤 확진 판정으로 인해서 검사를 하는데 진단 시트가 다 소진이 돼서 당일 이렇게 검사를 하지 못하고 귀가하고 다음날 다시 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그리고 개학과 동시에
서산의 모 학교에서는 바로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이 된 경우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학부모가 확진 판결을 받고서 네. 모든 아이들이 다 이제 또 학부모 밀접 접촉자들이 굉장히 많아서 네. 또 역시 주말 거의 뭐 하루 뭐 수백 명이 막 검사를 받느라고 네네. 좀 그러기도 했었고 서산에서 고등학생이 또 이렇게 친구들과 이렇게 어울려서 지내다가 이제 이상 증세가 있었는데 네. 결국에는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 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은 그 학생이 만약에 1학년이라고 하면 네. 1학년 해당하는 학생들만 이렇게 검사를 받았지 뭐 2학년, 3학년은 같은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네. 따로 검사를 진행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네. 그리고 또 더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밀접 접촉자가 발생이 됐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1학년 1반이다. 그럼 1학년 1반만 전원 귀가 조치를 취하고 네. 나머지 학생들은 쟤네들 왜 가지? 아.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있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서 학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었고 왜냐하면 네. 별다른 또 이렇게 어떤 뭐 가정 통신문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전혀 전달되거나 하진 않았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초반에는 계약 초반에 좀 많이 이렇게 혼돈도 있었고 불안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학교가 안전하다. 이런 반응도 사실은 있고 두 분도 뭐 전면 등교를 찬성하시기도 네, 했는데 네. 그거는 뭐 왜 그런 걸까요? 저희 이제 작은 아이 둘째 아이를 보니까 네. 학교의 방역에 일단 철저하시더라고요. 아침에 학교에 가기 전에 네. 이제 건강 상태를 자가 진단한 다음 또 학교 들어가기 전에 발열 체크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건강 상태를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마스크는 늘 이렇게 착용을 하고 그렇죠. 있고 급식 때에도 이제 나눠서 네. 이렇게 아이들이 급식을 하고 말없이 급식을 이제 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이제 그 밀접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많이 이렇게 선생님들이 차단하려고 되게 애를 쓰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를 한다면 학교 안에서는 이제 안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방역만 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이루어진다면 네. 학교 안이 오히려 더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방역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일부 학교에서는 지금 뭐 과밀 학급 뭐 이런 문제도 있고 사실 조금 우려되는 부분도 있어요. 아, 네, 있어요. 네. 네. 솔직히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여달라는 요청을 꾸준히 이제 충남교육청과 당국에 교육 당국에 해 왔었어요. 네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충남교육청은 단계적으로 줄이겠다 학생 수를라고 하면서도 네. 지금 소규모 학생 수를 네. 400명에서 900명으로 늘렸다는 말이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진짜 과밀학급의 경우에는 빨리 그 지금 충남교육청 엊그저께 김지철 교육감님의 발표를 통해서 보면은 학급수를 늘려서 일시적으로 네. 2학기에 일시적으로 학급수를 늘려서 운행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지금 발표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것도 빨리 좀 하루빨리 좀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학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좀 촘촘한 방역 그리고 아이들에게 조금 더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라고 서로가 서로를 좀 모니터할 수 있는 어떤 네. 시스템적인 좀 그런 거를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뭐 교육당국은 원격 수업 장기화로 뭐 기초학력 저하라든가 뭐 이제 학력 격차가 좀 이제 생긴다라는 네. 그런 문제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고 그런 우려도 좀 하고 있는데 그게 심각하기 때문에 등교 확대는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을 내 보이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 아이들의 그 학력 저하 문제나 그 기초학력 그런 저하 문제는 어떤가요? 지난해하고 올해 이렇게 그 결과도 좀 나왔었잖아요. 네네. 그 선생님들이 이제 직접 수업을 해보니까 등교 수업, 요일 수업을 해봤더니 네. 상위권과 하위권의 격차가 커졌고 중위권이 없어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고 실제로도 교실 안에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습 격차 문제는 좀 비대면으로 할 때 사실은 세심하게 코칭을 해주기는 좀 쉽지 않거든요. 네네. 상위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자기 주도 학습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 비대면의 수업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는 있지만 네. 좀 중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세심한 코칭이라든가 피드백을 통해서 네. 그 어느 정도의 학력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 시기가 너무 비대면 수업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 시기가 좀 많이 이렇게
이렇게 늦춰지기도 하고 네. 이 격차가 사실 누적이 되면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네. 코로나는 사실은 뭐 3, 4년 정도면 저희가 어느 정도는 이제 안정화될 수 있다고 하지만 네. 아이들의 학습 시기는 상당히 중요한 시기를 네. 놓치고 나면 그걸 다시 회복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 학습, 특히 이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좀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불러서 대면 수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좀 섬세한 비대면 수업을 하더라도 좀 방과 후에라도 다시 이렇게 1:1 코칭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학습 도우미라든가 이런 네. 제도 등을 좀 이용해서 좀 섬세하게 그 학습에 관해서는 네. 그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넘어갈 수 있는 점들을 좀 충남교육청에서 깊이 고민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뭐 교육 격차, 학습 이제 결손이 생기는 부분들 네. 지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좀 풀어나가야 될까요? 지금 이제 제가 교육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학생들의 학습 부진이 염려돼서 현장의 이야기를 전달한 적이 있었어요. 네. 솔직히 코로나 세대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1년 반 전부터 지금의 모든 아이들이 다 해당이 되기는 하기는 하지만요. 네. 솔직히 가장 큰 피해자는 지금 현재 중2학년 학생들이 아닌가 싶어요. 네.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는 시험이라는 제도를 전혀 접해보지 못한 채 이 아이들은 중학교 1학년 자유학년제 동안에는 자신들의 어떤 진로 탐색이나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좀 적극적으로 그 꿈을 좀 발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1년이라는 세월을 거의 절반 이상을 집에서 보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는 그 1년도 그냥 지내서 앞으로의 본인들의 그 진로보다는 당장의 진학을 위한 학습에 좀 급급하다 보니까 네. 공교육에서 받는 그 모든 그 학습들의 내용들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사교육에 의존해서 네. 시험 1차, 2차 고사를 지금 마친 상태예요. 네. 그런데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굉장히 망연자실해 했는데 공부를 안 한 건 아니에요. 네네. 근데 방법을 모른 거죠. 네. 이게 바로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서 생긴 학습 결손이고 이런 내용이어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그때 처음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라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을 때는 네네. 보통 학부모들은 교육이라고 하면 꼭 학습 쪽으로만 치중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결국은 교육부에서도 이런 학부모의 목소리나 학생들의 어떤 현재 상태를 반영한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학습 확대 차원에서 전면 등교를 한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혹시나 더 이제 방송을 통해서 또 특별히 더 전하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까요? 우리 지회장님부터. 코로나가 되게 길어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벌써 2년을 맞고 있고 학교를 오랫동안 아이들이 못 간 경우에 아이들이 이제 사회성 문제가 이제 좀 문제가 될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의 정신건강도 사실은 조금 걱정스럽기도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은 저희가 이제 방역이라든가 기초 학력 문제 이런 데에 좀 신경을 좀 더 많이 썼다면 앞으로 이제 시간에는 아이들의 마음 건강을 좀 챙기는데 좀 더 이렇게 교육 당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혹시 이제 아이들이 좀 마음의 병을 앓고 있거나 네. 아니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좀 편하게 걔네들이 이제 상담을 좀 하거나 해서 네. 코로나를 좀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지부장님도 혹시 끝으로 방송을 통해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일단 저희 아이들이 이제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이 가장 큰 피해라고 얘기를 제가 방금 전달을 했는데요. 네. 앞으로 중학교 1학년, 지금 또 초등학교 6학년, 뭐 초등학교 5학년부터는 뭐 고교 학점제까지도 이제 또 새로운 이제 입시 제도가 이제 또 이렇게 바뀌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런 상태로 지속이 되면 그래도 기초 학력에도 미달되는 그런 실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저는 코로나 이 상황이 지속되는 데 반해서 여전히 시험에 대한 긴장감이 굉장히 낮은 이 아이들에게 사교육이 아닌 공교육에서 그런 것들을 좀 더 보완해주고 네. 챙겨주고 아이들이 터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의 이 우려도 있겠지만 좀 공교육에서 진짜 좀 책임지고 우리 아이들을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좀 끌어줄 수 있는 그런 제도나 지원들이 조금 더 뒷받침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고 학생들도 소중한 일상을 되찾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극복해 갈 수 있는 세심한 대책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